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새 물건들을 보다 보면 그 낙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낙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크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낙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낙찰 이후에 물건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뭐 낙찰만 받으면 박수를 치니까 와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다, 와 내가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의 낙찰을 받았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쉽게 대응을 못해. 물론 이런 것은 경험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경매의 구조와 절차를 잘 모르는 맞아요. 그런 초보자들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낙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보자고. 이거는 우리 또 월간 현미경에서 오신 분 사연이죠? 그렇죠. 이렇게 얼굴 보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이 물건은요, 일단은 지분이에요. 2분의 1 지분이고, 그리고 지분이지만 340평 정도 됩니다. 꽤 넓은 토지예요. 그리고 2번 유찰이 돼서 세 번째 63%의 낙찰을 받았어요. 5,690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 나쁜 금액이고 좋다고 하면 좋은 금액인데, 일단은 단독 낙찰이 아니고 2명 중에 1명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감정가가 8,900인데 5,600 정도면 3,000 정도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래도 가격은 잘 낙찰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이 물건을 보게 되면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비교 표준지가가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단가가 78,700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 물건을 보니까 집원이 이제 3개인데 하나에 이제 큰 평수, 여기 333평 되는 큰 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황 도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300평은 내가 쓰고 나머지 땅은 그냥 지분 내가 도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밤나무 50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가라고 하더라도 임목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거의 매각에 포함되거든? 이 물건도 매각에 포함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지분이지만 이 밤나무를 벨 수 있어, 없어? 뵐 수 있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분 정리가 확실히 안 되었으니까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죠. 우선은 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기 밑에 보시면 50주 중 누구누구 지분 25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5주를 내가 어떻게 속가서 내가 25주를 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건 쟤 거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분 협상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야,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 다리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좀 누워 있는 하반신. 장화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땅 모양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 장화 모양인데 저기 위쪽에 구두 코 근방에 있는 저쪽에 있는 건축물 주인이 이 땅의 지분인 2분의 1을 낙찰받았어. 이분이 낙찰 받았다고요? 그분이 낙찰 받다 보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구두 저 앞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낙찰 받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할해 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고 나머지 지분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7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 정도면 자기가 살 용의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낙찰 받으신 분, 아까 5,6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상대 공유자에게
당신의 지분을 나에게 파시오. 보통은 우리가 내가 낙찰받은 그 지분을 상대 공유자에게 팔려고 하는 그 전략을 쓰시는데 이분은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펜션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땅을 자기가 같이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공유자에게 당신의 지분을 나한테 파세요. 이 전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이 땅을 사고 싶었는데 놓쳤다라는 식으로 해서 강짜를 부리는 거야. 자기가 사고 싶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7천만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7천에 팔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혹시 저 펜션 주인이란 걸 알았을까요? 알겠지. 알겠지만 그러더라도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이건 협상이 안 이루어져. 그렇죠. 애초부터. 그래서 전략을 저런 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땅을 잘라서 현물 분할하는 게 나는 제일 깔끔하다라고 보는데 굳이 저 땅을 다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모양도 이분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해요. 땅 모양이 그렇게 이쪽이 좋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땅 같으면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땅이 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낙찰 받으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쪽의 상황을 잘 알더라고. 저 빠져있는 저 가운데 있는 저쪽에 있는 이 묘지 땅은 사실상 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힘든 땅이야. 그러면 대안으로서 저걸 현물 분할해서 가져가고 저 건축물 위에 있는 965 저 땅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굳이 이 모양도 빠지는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더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그렇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유자, 상대의 공유자한테 뭐 7천, 8천원을 주고 이 땅 전체를 매입하는 것보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현물 분할, 그러니까 즉 땅을 그 지분만큼 나눠 갖는다. 요거는 2분의 1 지분이니까 반을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반을 나눠 가지면 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 땅을 살 돈으로 이 땅, 그러니까 상대방 공유자의 지분을 살 돈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게 땅을 가장 사면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땅 모양이 거의 뭐 직사각형 모양이 아주 이쁜 땅이고 또 이 도로 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베스트죠. 그런데 이 공유자가 이게 조금 말이 통하질 않아. 그리고 이 땅을 낙찰받으신 분이 여자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자다 보니까 낮게 보고 또 협박도 하고 또 욕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겁먹었어. 그 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 막 같이 세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 성격상. 그러면 차라리 그냥 법적인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로만 살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에 여지가 없는 거지. 그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 여러 가지 그 플랜 A, B, C가 있으면 A가 안 먹히면 B로 가고 B가 안 먹히면 C로 가고 아니면 B하고 C를 같이 쓰고 이런 다양한 어떤 전략 전술이 있으면 옆에서 하도 뭐라 해도 너는 그 생각대로 해라. 난 이 생각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꽤 멀리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법적인 대응만 하시는 게 제일 낫고 내가 이거를 땅을 잘라 가졌을 때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냥 법적인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 막 괜히 이렇게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적으로 그 두 분, 그러니까 상대 공유자하고 두 분만 얘기했다라면 차라리 법적 대응하셔서 법원 가서 또 판사하고 아니면 조정관하고 그 사이에 두고 3자를 두고 얘기하고 협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거는 그냥 현물 분할이 답이야. 여기서 그게 뭐 베스트예요. 협상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딱 잘라가면 너나 나나 뭐 서로 할 수가 이견이 없죠. 있나? 어차피 길 하나씩
날아가는 거니까. 뭐 이걸 땅을 자르면 너는 맹지가 되고 나는 도로를 가지고 이런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잘라 갖는 게 제일 좋은데 공유자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분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유자가 세게 나온다, 뭐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경험력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경매나 공매에 대한 그 절차나 이해도가 많이 이렇게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든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기본기가 조금 충실해지면 이런 거 솔직히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아주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에만 꽂히면 다른 게 눈에 안 보여. 그렇죠. 혹시 어떤 이런 고민거리, 토지에 관한 고민거리, 부동산에 관한 고민거리가 있으면 우리 현미경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시우님한테 쪽지를 보내시면 또 이런 또 고민거리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해답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해답이 그게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은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기회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